오늘은 이윤경 마스터 제가 출석 체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모두 모두 즐겁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주말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지난주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화면 공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급성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맨바닥에서 그냥 이제 이게 핸드폰 보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쭉 옆으로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이 사진은 그래도 베개를 베고 있지만 전 베개도 없이 고개가 더 많이 꺾인 상태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한 3시간 정도 잠이 든 것 같은데 너무 골반이 아파서 일어났어요. 깼더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반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왼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려났어요.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골반이 밀려난 상태라 가지고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제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제가 이 통증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사실 이런 분들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잠을 잘못 자서 보통은 가볍게 목만 조금 뻐근하고 이런 경우지만 이렇게 심하게 저처럼 저도 살면서 이렇게 심하게 급성 통증이 자세 때문에 왔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통증이 우리가 보통 만성적으로 올 때는 그런 변화를 못 느끼지만 급성으로 왔을 때 이 자세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좀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론으로가 아니라 제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골반이 그렇게 밀려나고 나자 그날 하루 종일 배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장이 막 꼬이는 느낌이고 가스가 엄청 심하게 차고 그렇게 장이 아프더니 그날 저녁부터는 목이 아프면서 팔이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팔꿈치를 지나서 팔목, 그 손바닥까지. 그러니까 디스크가 밀리거나 뭐 사각근이 눌리거나 이런 어떤 신경을 눌렀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 제 몸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이게 급성은 이렇게 내가 빨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그 통증이 만성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나는 이유도 없이 몸이 계속 아픈 거를 느끼겠구나 하는 걸 사실 뼈저리게 제가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급성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제가 오늘 제가 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은 너무 어깨도 당기고 골반이 밀린 상태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어떤 운동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경직되고 일종의 구겨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한꺼번에 당길 수 있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물을 당길 때 그물을 사람이 한쪽에서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여러 군데 있는 모든 그 추가 달린 그 그물의 그 넓이가 한꺼번에 쭉 달려서 오잖아요. 이게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데 우리 몸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근육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어디를 움직여도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횡격막이라는 가로막이라고 하죠. 요즘엔 아이들이 가로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쓰는 근육이에요. 폐하고 배를 갈라주는 그 가로막. 그래서 그 가로막을 갖다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쫙 딸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가로막을 움직이는 방법은 숨을 쉬는 거겠죠.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숨을 쉬었습니다.
네. 숨을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횡격막, 가로막이라는 거고요.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네네네. 네, 횡격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골반 저근. 우리 골반 내장기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밑으로 쭉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도 같이 움직이고, 옆에서 배를 전체적으로 꾹 짜주는 숨을 갖다가 후 하고 뱉을 때 쭉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얘가 움직이면서 이 뒤쪽에 있는 척추 마디를 쭉 이어주고 있는 척추 다혈근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나는 숨만 쉬어도 척추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들은 전부 다 심부, 깊은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같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에너지도 발생이 되게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중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복행근이 아주 강하게 잘 움직이면은 허리가 날씬해지십니다. 내가 통짜 허리다 하시는 분은 숨을 열심히 쉬면 복행근이 같이 움직여서 허리가 날씬해지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숨을 열심히 쉬어서 척추다혈근이나 이런 복행근을 갖다 움직여서 몸을 서서히 몸 안에서부터 경직을 좀 이완하고 몸풀기 호흡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근육이 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풀리진 않아요. 구겨진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풀리는 데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몸풀기 호흡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숨을 쉴 때, 우리 몸 우리 호흡 펌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복압을 갖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위에 있는 폐가 같이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호흡 펌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근육들의 길이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면은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척추 정렬의 가장 기본은 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방법 제가 맨 마지막에 실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척추를 어느 정도 이제 풀었으면은 자세를 갖다가 제가 이제 아프니까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겠죠. 골반도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고 자세가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를 갖다가 바로 펴줘야 되는데, 자세를 펴주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엉덩이 근육하고 그 복근 앞에 있는 복근들이 수축을 갖다가 적당히 압력을 줘서 자세를 갖다가 골반을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주면은 짧아져 있는 빨간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제자리로 늘어나면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파란색 근육은 다시 좀 탄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근육들은 서서히 좀 힘을 좀 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늘어나줘야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바르게 몸을 세우는 훈련을 좀 했어요. 찌그러져 있는 몸이 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좋아지냐면은 일단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꺾여 있는 호수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 그걸 바로 펴면은 물이 갑자기 쫙 하고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척수액이라든지 신경 조직이 찌그러져 있던 게 펴지면서 자가 치유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근육이 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은 자가 치유력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 혈액도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산소도 공급이 많이 돼야 이 세포가 빨리 자기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바로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건 하나의 팁인데, 저는 일시적으로 제가 급성 통증이 제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온 거를 확인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끔 이제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몸에 통증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통증이 왔어.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물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그 동작을 갖다가 훈련해서 몸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아파, 아니면 너무 갑자기 이 부분이 심하게 아파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질환도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이 아픈 부위 대부분 사실 등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니까 우리 등에 아플 때 왜 내과 질환을 의심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요 흉추에서 나오는 주로 신경줄기들이 내장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이 퍼져서 나간 신경다발 쪽에서 연결돼 있는 내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다시 감각신경이 올라가서 뇌에다가 여기 아파라고 신경을 보내기 때문에 그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신경줄기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등 쪽에서 주로 그 신경에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위장병이 있을 때는 요렇게 견갑골 아래쪽, 어깨 있는 쪽이 아픈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깨 있는 쪽이 당기기도 하고 이 부분이 주로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심각한 질환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췌장 쪽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 그리고 대동맥 박리증 그 동맥 자체에 어떤 그 스크래치가 나서 그 부분이 어떤 원인이든 까지거나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아래쪽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아래쪽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도 등 쪽이 아픈 분들 계시거든요. 물집이 생기면 바로 내가 대상포진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물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포가 안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피부 쪽이 이렇게 아프다 그랬을 때는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마사지를 하거나 어떤 그런 보통은 근육이 경직됐을 때는 두드리면은 마사지를 하면은 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건드리면 더 많이 통증을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은 이런 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차후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일단은 몸을 갖다 펴는 훈련을 했는데 바로 안 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눌렸던 부분이 목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팔까지 저린 그 당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 디스크 한 7번, 6번, 7번 고쯤을 갖다 사실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이 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회복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심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게 회복되는 데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에 회복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계속 찌그러진 상태로 몸을 갖다가 다닌다든지 일시적으로 펴더라도 다시 통증이 시작돼서 찌그러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내 몸이 그걸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세를 갖다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를 고정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제 그 고정되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저는 몇 가지 요거를 갖다가 풀세트로 다 입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왜 제가 그런 이제 선택을 했냐 하면은 잠시만요. 화면이 풀렸네요. 공유가. 자, 우리 몸은 보통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마트에 가셔가지고, 배추를 고를 때,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이 꽉 차서 묵직한 게 똑같아 보이는 사이즈라도 묵직해야 속이 좀 꽉 찬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추를 갖다가 보통 판별할 때 양쪽 손에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무겁지?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보이지만 이쪽이 더 무거워 그럼 얘가 더 속이 꽉 찬 배추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시각적으로 눈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양쪽 손 들었을 때 내 손이 저울이 되는 거죠.
내 손이 저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우리 근육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힘줄 이런 곳 안에 센서가 위치가 돼 있어요. 압력을 느끼고 무게를 느끼고 내 몸의 그 관절의 위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항상 내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몸을 갖다가 바르게 예를 들어서 고개 난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보기에는 삐딱하게 있다고 보이는데 나는 이게 바르게 느껴져.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자세를 잡아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계속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센서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기라고 그러는데 고유 수용성 감각, 고유 감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갖다가 풀세트로 입어서 몸을 바르게 잡았죠. 자, 이 고유 감각 장애는 사실 우리의 감각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 잠자는 상태, 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세를 갖다 정보를 뇌에다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급성 통증이 있을 때도 자세를 갖다가 인지해서 아프다고 계속 꺾고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고유 감각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오는 그런 자세 변형은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는 거겠죠. 예, 많이 하시는 누워서 휴대폰 보시는 이런 자세, 소파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목의 병형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당연히 목뿐만이 아니라 척추도 오고 골반도 오겠죠. 연속적으로 반응이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유 감각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있는 바른 자세로 고유 보완을 갖다 해줬다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각이 무뎌진 고유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팡이라는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감각을 갖다가 감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사지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안에 사실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거 한두 개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 오시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끼고 이렇게 누워서 하시더라고요, 마사지를. 그래서 이런 집에서 쓸 수 있는 응급적으로 쓸 수 있는 마사지나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저는 이제 갖고 입는 바른 자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입는 바른 자세를 제가 어떻게 입었냐면은 일단 골반이 밀려서 오른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중채를 두 개를 입었어요. 그래서 중채를 여기 많이들 입으시는 C111하고 그 위에다가 P88까지 두 개를 겹쳐서 입었어요. 겹쳐서 입으니까 일단 골반이 바르게 딱 잡아주니까 허리가 좀 평평해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도 틀어졌잖아요. 우리 몸의 주춧돌이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당연히 몸속에 있는 내장기하고 다 틀어지면서 목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스트레칭하고 바른 자세를 한 다음에 SM880, 바른 어깨를 만들어주는 SM880 입어서, 근데 이제 SM880을 제가 원래 입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작게 입었어요. 꽉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두 개를 갖고서 번갈아 가면서 입었으니까, 번갈아 입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되고, 한 개만 입고 계시다 보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뒤에 바짝 끈을 당겨가지고 장력근을 최대한 줄여서 자세를 갖다 최대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쪽에서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미스폴리 BB484까지 같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풀 세트를 갖춰 입고 나니까 몸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보다 통증을 갖다 가라앉혀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몸이 더 편안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응급조치를 하고 며칠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몸을 고정만 시킨 게 아니라 계속 걸었어요. 출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걸어 다니고, 점심 때도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겨졌던 몸이 살살살 흔들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제가 택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보신 게 있을 텐데 엘빈 토플러가 그런 말을 했었대요. 미래 사회는 옷을 입고 대부분 질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옷은 아마 저희 제품처럼 밀착형 이렇게 휴대하기가 편한 밀착형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주복처럼 생겨서 그 안에서 뭔가 치료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저희 제품은. 전 언제든지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기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때는 옷장에 예쁘게 개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걸 갖다가 처리를 하고 그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을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운동은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움직임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에서부터 아니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까지 모두 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동작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감각은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자꾸 하려고 어려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거울을 보고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내 감각이 오류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데이터를 내 몸에게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이제 좀 조심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운동을 하시든 다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오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제가 이제 호흡을 했던 방법이랑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이은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스토리는 자신의 스토리죠. 예, 또,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 처합니다. 잠을 잘못 잘 수도 있고, 또 뭐 잘못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유익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거 잘 활용하십사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스쿼트를 또 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 주시고, 예, 스쿼트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쿼트 자세 준비하시고, 예,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가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진 않고 39개로 똑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번씩 3세트를 하는 걸로 해서 33번. 휴식은 없습니다. 대신 속도를 제가 좀 천천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적당한 보폭,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다리 방향은 뭐 11자, 뭐 바깥으로 팔자로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하시고, 자, 제가 동작 잠깐 시범을 보일게요. 앉을 때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 적당히 자극을 주시는 분들 앉으시고 우리들 각자의 고관절의 이제 가동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엉덩이와 허벅지와 코어에 자극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적정하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고요. 자, 13개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제 속도에 맞춰주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다섯, 여섯, 내려가면서 코에 힘, 일곱, 올라오면서 후, 여덟, 아홉,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후 멈추고, 열, 후, 하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둘, 셋,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를 쭉 편다는 느낌. 7, 몸을 숙이면 안 됩니다. 8, 코 세우고. 9, 13개. 하나, 둘, 마지막 세트. 하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둘, 내려갈 때 코 힘. 셋, 후. 네, 후 올라올 때 호흡 들이마시고. 여섯, 일곱, 지금부터 운동이에요. 여덟, 아홉, 세 개, 하나, 둘, 셋, 오케이, 39개 하셨습니다. 박수.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숨 고르기 하고 호흡 조절할게요.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하면서 내뱉습니다. 후. 두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자, 좋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창업 설명회 일정을 공유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대전까지 창설을 진행을 했고요. 내일 이제 화요일이죠. 충남 보령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은 서울 강남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제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행사장 일정이라든지 현지 일정에 맞췄기 때문에 시간 참조하시고 특히 5번 서울 경기 지역 21일 수요일은요. 2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 꼭 확인하셔가지고 2시 30분인 거 다시 한번 변경이 좀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셔서 참석하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충남 보령 2월 19일입니다. 보령에서 동일한 시간에 지금 바코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오늘 보령에서 바코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명의 지금 참가 계정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모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추산 인원은 한 170명 정도 지금 수책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0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이제 8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맨몸으로 범을 잡고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 않는다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이제 이 공자님에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겠죠.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계획 없이 무모한 사람들, 용기만 충천하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감정적으로 무모한 사람들과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산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나 지혜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가정의 어떤 공동체로서 또는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회사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의 작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들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래서 배움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어지러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습관, 그리고 목표, 또 행동, 변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삼삼 출첵에서만큼 또 많이 하는 곳이 없죠. 자,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특강에서 소개를 했던 개념이 바로 이 RAS라고 하는 거죠.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망상 활성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망상 활성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올해 우리가 가졌던 게 목표를 가지자였습니다. 작은 목표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내 가슴이 지금 시키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올해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일, 그게 몇 가지든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순수한 그 일, 그걸 바로 목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리의 뇌는 바로 이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말 온전히 집중할 때 그 목표 이외의 것들은 전부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내 생각에, 내 뇌에 있는 필터 장치인 이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목표에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초점이, 그리고 나의 일상이,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라고 부를 때 최우선순위, 0순위,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순위가 나눠진다면 그 0순위에 있는 바로 그 일,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요. 내 나머지 모든 생각은 다 필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뇌고요. 요즘 들어서 많이 우리 신경과학자나 뇌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죠. 몰입. 우리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어떻게 보면 뭐 무아지경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 구간을 넘게 되면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뇌에서 극도의 이 엔도르핀이 이제 방출이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황홀한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그 상태로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필터 장치가 라스,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그리고 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활동을, 즉, 새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 활동들, 그걸 좋은 습관이라고 부른다면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맥락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습관,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삶의 관성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찰스 두이그의 이 습관의 힘의 이 내용을 제 식으로 좀 가공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많이 투영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 방식으로 제 습관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습관 바꾸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다이어트가 목표인 사람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 다이어트 할 거 없어 보이는데 하시지만 제 목표는 어떤 특정한 수치와 제가 보여지는 이 눈바디상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 다이어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말로만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이어트를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이제 다른 부분이죠. 이제 진짜 현실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구호이자 내 감정이 시키는 하나의 명령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밥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또 맛있는 걸 보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숟가락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나요? 친구들이 막 자꾸 막 약속에 불러. 그러면 어떻게?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경우는 친구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당분간 약속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우리 좀 만나자. 그 외에 나하고 연락이 안 될지 몰라. 하면서 그 친구들과의 약속을 특정한 한 달에 어떤 날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급격하게 그냥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혹은 무슨 이벤트에 따라서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연락을 안 받는 거죠. 차단시켜 놓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환경 설정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년이 되다 보니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뭐 이렇게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그 조직의 장이 바뀌는 뭐런 인사 변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죠? 회식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회식을 내가 참여하지 않도록 미리 표시를 내놓고 그날은 뭐 이제 사회생활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잠수를 탄다. 뭐 연락이 안 된다고 미리 고지를 한다. 등등. 아니면 그날 뭐 중요한 우리 가족 약속이 있다.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그런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또 운동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하는 예가 자기 전에 운동복을 입고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운동복을 입고 자면 일어나서 바로 내가 운동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환경 설정이에요. 또 냉장고에 맛있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는 환경이니까 그런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거나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드시도록 하고 내가 보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치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고사에서도 이 환경 설정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김유신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 김유신 장군이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어떻게 호감을 갖던 기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갔겠죠. 그 기생과 뭐 힘든 정치사나 또 뭐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고단한 육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 보상이요. 자, 그런데 말이 해질 무렵이 되면 말이 김유신 장군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 어디로 갑니까? 그 기생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가고 싶지 않았어, 오늘은. 이제 좀 이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말이 자꾸 거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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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 되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는 안 가고 싶었어, 분명히. 근데 말이 가서, 아이고, 오늘 숙명이구나 하면서 간 거예요. 환경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김유신이 결단을 어떻게 하면 말에 목을 베어버리지. 네가 나를 망치는군 하면서 말에 목을 베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예를처럼 그 말이 자꾸 나를 옮기는 환경이었고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패턴으로부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설정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거의 80%예요. 8, 90%입니다. 이것만 돼도요,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은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라면 먹고 싶은데 한데 라면이 없을 때 우리는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때 지금 내 뇌가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 자극적으로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 대신 뭔가를 씹고 먹어서 몸에 좋은 걸 먹어서 내 뇌를 좀 속여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프로그래밍을 다시 리셋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과류를 한 주먹 먹어보는 겁니다. 물론 라면 같은 그런 자극적인 맛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견과류를 먹음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내 몸이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내 몸에 축적되지 않는 좋은 양질의 지방이기 때문에 내 뇌에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학습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 맛이 없는데 저도 처음에 견과류가 참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좋은 견과류를 바꾸고 먹어보니까 또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맛을 이제 뇌가 인식해서 이제 배고플 때 제가 막 군것질하고 저 진짜 라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저 일주일에요. 한 4, 5일은 라면을 먹을 정도로 라면 킬러예요. 그러나 그때 견과류를 한 줌 먹으니까 라면 생각이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내가 지금 이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내 몸의 신호가 올 때는 이런 것들로 그래서 두 번째 큐 사인인데 행동 시간과 신호를 정해놓고 그게 큐 사인이 돼야 돼요. 큐 사인이라는 건 보통 방송 용어죠. 방송 이제 준비 중에 이제 큐 사인이 들어가면 방송을 시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큐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지금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과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시간과 신호라는 건 보통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환경상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들이 신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호와 행동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알람이 울리도록 하면 그리고 요즘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 알람에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 먹을 시간, 지금은 견과류 먹을 시간, 지금은 스트레칭 할 시간, 지금은 걸을 시간, 지금은 이렇게 스쿼트 할 시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 큐 사인에 맞춰서 우리 삼삼칠책 2부 시작할 때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제가 나온다는 것, 1부가 끝이 나고 엄태우가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큐 사인입니까? 스쿼트 행동할 시간이고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합시다 하는 게 신호 큐 사인이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쿼트를 하루에 39개를 한다는 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와 같은 속도로 그것도 13번씩 3세트를 했다는 거 적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은 강도가 아닐 겁니다. 저는 주말 동안요. 토요일 날 하고 나서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당기더라고요. 자극이 오더라고요. 혹시 나도 자극이 왔다 하시는 분? 예, 예, 좋습니다. 자극이 왔다라는 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이 잦을수록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즉각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보상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라면을 안 먹을까요? 아닙니다. 라면을 먹는 날을 매주에 어떤 특정한 날들로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날은 내가 라면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보상 때문에 어느 정도를 제가 평일이나 일상 시간에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먹는 라면이 참 고맙고 또 라면의 맛을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보상은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꿈은 그때 입었던 저 옷이 지금 나한테 안 맞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저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옷 못 입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저 옷을 한번 입어보자. 아니면 지금 특별히 이렇게 내가 볼 때 예쁜 옷이나 입고 싶은 옷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옷을 한 벌 선물하겠다. 허리 34인 바지를 더 이상 안 입고 32인 바지를 입겠다 하면서 바지를 하나 선물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행동을 하기에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팁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드리면 이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게 되면 이걸 주저하거나 멈출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표 의식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함께 할 사람들을 같이 정하고 약속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출첵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사람들이 여기 그냥 있으신 거예요.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약속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게 되면 또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또 책임감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울 때, 나 다이어트 할 건데 혹시 너 나하고 같이 할래? 몇 월 며칠 날, 뭐 평일 날 몇 시에는 우리 만나서 같이 뛰자. 아니면 며칠 날 만나서 이때는 좀 걷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내가 좀 의지력이 약하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속되어서 같이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뭐 PT를 끊어가지고 PT 선생님과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때 팁이 된다는 거. 뭐 나쁜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술을 좋아하면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술을 배우고 싶어 하면 술 먹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만나면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 그리고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엑셀 장치, 아까 이제 내 생각의 필터 장치가 이제 라스라고 한다면, 망상 활성화 책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의 이제 엑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까? 엑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엑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동 활성화 체계, Behavior Activating System, 바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뇌에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뇌의 기능들을 적절하게 알고 활용하면 무모한 용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스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습관을 올해는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 작년에 세웠던 목표가 있으실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다시 박수를 드리고요. 그런데 작년에 세웠던 목표인데 또 재작년에도 그 목표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 목표를 작년처럼 하면 당연히 못 이루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그리고 무모하게 매일 이렇게 올해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올해는 좀 내 자신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 관대한 품성과 태도 그리고 내가 뭔가 시작을 했으면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하나 썰어보는 지속할 수 있는 끈기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품성들, 그 태도들을 오늘 우리 삶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실행해보고 오늘 하루를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내 뇌가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필터링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오롯이 그 목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 그 몰입 그리고 오늘 내 습관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거하는 결단과
용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 덕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는요, 무한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의심이 계속 나를 지배할 뿐이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자신을 의심하거나 한계 짓지 마십시오. 내가 못할 거라는 그 한계를 의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